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혈압 환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나 병원 가서 쟀더니 혈압이 없다더라. 뭐 문제가 없다 나는. 근데 아침에만 재면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최신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한보보의 아내 김태희. 남편 유경수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유독 혈압이 높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병원에서 가면 정상인데 오히려 집에 아침에 잴 때 좀 높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혈압 환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나 병원 가서 쟀더니 혈압이 없다더라. 뭐 문제가 없다 나는. 근데 아침에만 재면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아침에 정상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것과 위험한 신호를 주면서 급격하게 오르는 건 확실히 다르거든요. 특히 아침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 시간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 혈압이 높다는 게 그냥 단순히 잠깐 뭐 숫자가 좀 높은가 보다 정도로 인식할 게 아니고 혈관이 가장 취약한 시간에 가장 큰 부담을 받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혈압이 왜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특히 조심해야 하고 집에서는 어떻게 재야 하고 어느 수준이면 병원에 꼭 가셔야 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뾰로롱. 원장님,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주세요. 아침에만 혈압이 높은 분들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 아침은 우리 몸의 혈관이 가장 뻣뻣하게 긴장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이 자는 동안 긴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근육, 혈관, 여러 조직들은 활동 직전에 딱딱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혈관 출혈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혈압이 높다는 거는 사실 자는 동안 심장이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내 심장 그리고 혈관계는 이제 신장, 콩팥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압력을 크게 견디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환자분의 착각이죠. 나는 괜찮다. 그냥 아침에만 좀 높다. 낮에 병원 가서 혈압을 쟀을 때는 정상으로 나오니까 사실 의료진도 환자도 관리가 잘 된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아침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 숨어있는 고혈압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꼭 얘가 문제인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고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뭘 해야 하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해결책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병원 혈압만 믿지 말자. 집에서 아침 혈압의 패턴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 이게 제일 1번입니다. 가정 혈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혈압 질환을 치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점점 학계에서 이 가정혈압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신 혈압 환자분들은 가정용 혈압계를 꼭 구비해 두시고 아침 혈압은 반드시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전부가 아니란 뜻이네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혈압약을 먹는데도 아침만 높다면 이 약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수면 상태, 특히 수면 중 무호흡, 수면 무호흡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혈압은 원래 아침에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혈압이라고 하는 건 하루 중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떨어졌다가 아침에는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우리 몸이 활동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문제는 그 상승이 과하게 치솟는 경우 또는 밤부터 안 낮아지고 계속 높아있던 혈압이 아침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학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상 직후 확 오르는 이 모닝 서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거나 밤부터 높게 유지되다가 아침에도 높은 걸 이제 지속형 혹은 논 디퍼형이라고 해요. 시청자분들이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거는 두 번째예요. 아침만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는 내내 우리 몸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야간부터 아침까지 쭉 혈압이 높은 게 좀 무서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쉬지 못하고 계속 야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혈관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깨어나면 그러니까 왜 하필 아침에 이 혈압이 빵 오르는 건가요? 정상적으로는 우리 몸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잠에서 깨면 각성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몸에서 이제 코르티솔 아니면 뭐 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이 교감신경 호르몬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꺼져 있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 혈액도 돌고 심장도 뛰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살짝 오르는 게 너무 정상적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상승의 범위를 넘어서 아침에 혈압이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현상, 이건 좀 위험하죠. 이 모닝 서지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사실 건강한 사람의 혈관은 좀 부드럽죠. 몰캉몰캉하고 이완도 잘 되고. 근데 고혈압을 오래 앓으신 분들의 혈관 상태는 딱딱할 가능성이 높아요. 경화되어 있죠. 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침에 활동을 위해서 피가 이렇게 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심장도 박동을 하면서 혈류가 늘어나면서 우리 혈관에서는 얘를 받아줘야 돼요. 늘어난 혈액을 받아줘야 되는데 혈관이 딱딱한 상황이라고 하면 얘를 받아주지 못하고 압력만 너무 높아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탄성이 부족해지는 거네요. 딱딱한 맞습니다. 상태가. 맞습니다. 좀 낡은 이 수도관 같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혈압은 그냥 숫자가 조금 높네 이렇게 인식할 게 아니라 내 혈관이 하루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순간에 끔찍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혈압 자체의 특징이 무증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질환일수록 좀 더 하루하루의 매일 아침의 혈압 상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침 혈압이 높은 분들은 매일 아침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야 되냐? 아니, 시한폭탄까지는 아니죠.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래도 뭐 혈압이 높은 분들이라고 하면 이 아침 혈압을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제일 궁금합니다. 이 솔루션. 또 좀 진부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우선 첫 번째,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네, 저는 알람을 듣자마자 가끔 황급하게 후다닥 일어날 때가 가끔 있어요. 너무 있죠.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알람 울린다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이게 혈관에는 너무 급격하게 급발진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면 누운 상태에서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요. 또 침대 끝에 잠깐 걸터 앉아서 심호흡도 좀 하고 엔진을 천천히 이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열하는 시간. 우리 차도 처음에 사면 엔진을 길들이는 시간을 갖잖아요. 차도 처음에 공회전하면서 예열하는 시간을 주고요. 또는 시동 끄고 나서도 좀 열이 좀 식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이 우리 몸에도 필요하죠. 충격이 갑자기 크게 가해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온도를 관리해 주세요. 새벽에 찬 공기가 있게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더 수축되게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혈류량을 혈관이 부드럽게 받아줘야 되는데 너무 찬 공기를 쐬고 있으면 혈관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죠. 네, 이럴 때는 얇은 겉옷이라도 조금 입거나 집안의 실내 온도를 17도, 16도 이렇게 놓는 거는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약 먹는 시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혈압약이요? 맞습니다. 반드시 주치의분과 면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침에 혈압이 높다는 건 어제 내가 복용한 이 혈압약의 효과가 8시간 혹은 10시간을 못 버티고 새벽에 약효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약효가 더 긴 약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매일 아침에 잰 이 혈압 수치를 진료받을 때 적어서 주치의 선생님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몸을 급발진하는 행위들, 그다음에 너무 온도가 차갑게 만들어 놓는 행위들은 이 혈관 건강도에도 별로 좋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 혈압이 중요하다, 아침에 재는 혈압이 중요하다도 알겠는데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들으신 분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왜 놓치게 되는 걸까요?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집에서 재는 혈압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도대체 뭐가 더 정확한 숫자냐? 뭐가 더 정확한 숫자인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 한순간 재는 것보다는 집에서 한 2주 넘게 재는 평균 혈압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집에서 측정만 제대로 한다면 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둘이 차이가 있는 원인으로 배기고혈압 혹은 뭐 감염고혈압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거든요. 네네. 뭐 병원에 가서 이제 흰 가운만 봐도 환자분들은 약간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혈압이 높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한다. 뭐 이런 효과에 해당하고요. 감염고혈압은 이 고혈압으로 안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재니까 좀 높다. 네, 병원에만 가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해당하죠. 반대되는 케이스네요. 맞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가정혈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집에서 여러 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압의 변동성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 혈압은 정상이더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가정 혈압을 좀 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 혈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가정 혈압을 잴 때는 아침에 혈압을 2번, 저녁에 혈압을 2번, 2번 잴 때 각각 2번씩 잽니다. 총 4번을 재는 게 FM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잴 때 좀 오차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갑자기 병원을 가자마자 바로 잰다. 막 뛰어갔는데 예약 시간 안 놓치려고. 맞아요. 하고 바로 팡. 네.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또는 말을 하면서 잰다. 또는 다리를 꼰다. 등받이 없이 앉아서 쟀다. 등받이 없이 앉으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혈압이 5에서 10mm 정도 높아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네네. 등받이 하나로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네요. 그리고 양다리,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재는 이 위팔이 심장 높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또는 커프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한 번만 재고 끝내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진짜 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아니면 이제 고혈압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보통은 한 번 정도 측정하죠. 근데 FM은 1, 2분 간격으로 2회를 측정해야 돼. 그리고 양팔을 동시에 다 측정해야 돼.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한쪽만 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참고 수치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 거고, 가장 정확한 혈압을 잴 때는 양팔 모두 잽니다. 대부분은 사실 양팔의 혈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혈압이 조금 높은 쪽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커프 크기가 맞지 않는 것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오류가 생기는 건가요? 커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위팔을 이렇게 감싸서 압을 측정하는 건데요. 내 팔의 두께보다 커프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크거나 하면 평균적으로 혈압이 뭐 5mm, 뭐 10mm 이렇게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정용으로 혈압계를 살 때도 이 커프의 크기가 엄청 중요한 요소예요.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병원에 가면 한 128에 78 정도라고 하는데 매우 정상이네요. 네, 집에서 아침에 재면 137에 90이 일주일 내내 나왔어요. 이런 분은 결과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제 보통 병원에 가서 측정을 할 때는 140에 90 이상이면 우리가 혈압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37에 90이네요. 그러면 혈압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난 140을 안 넘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가정용 혈압은 기준이 135에 85거든요. 137에 90이라고 하면 고혈압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매일 측정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냥 뭐 내가 좀 아침에는 좀 긴장하고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아침에 측정했던 이 혈압의 수치들을 기록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병원 혈압과 가정 혈압이 수치가 어느 정도 보정이 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코골이까지 심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두통도 있고 안에 졸리고 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안 좋은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수면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수겠네요. 네. 우리가 자는 동안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내에 산소가 부족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까지 혈액을 조금씩은 보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심장에서는 산소가 부족한 사인이 뜨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우리 주인을 깨우기 위해서, 응급 상황이니까 더 각성하고 잠도 깊게 들지 못하고 혈압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겠죠.
이 아침 고혈압은 수면 상태랑 연관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정 혈압을 재기 위해서 아까 2번 정도를 보고 평균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에서 재려면 어떻게 제대로 재야 좀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 관련돼서는 사실 좋은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유튜브 내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짧게 정확한 원칙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측정 30분 전에는 우리가 카페인이나 흡연 또는 격렬한 운동 이런 건 좀 피하시고요. 소변을 보고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 위에 우리가 아까 그 두르는 커프를 하지 마시고 맨팔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등받이에는 기대고 양발은 바닥에다가 두고 방 바닥에 그냥 앉아서 혈압을 측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양발은 바닥에 두고 다리는 꼬지 말고 팔은 이렇게 내려서 그냥 측정하지 않고요. 팔을 어디다 거치를 해놓고 심장 높이와 비슷한 레벨로 두고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5분 정도는 조용히 쉰 다음에 말하지 않고 재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그리고 며칠 동안의 평균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혈압계는 어떤 혈압계를 사는 게 좋을까요? 시중에 파는 혈압계들이 사실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네, 너무 많아요. 맞아요. 다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 공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 관련된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구들의 인증을 받은 혈압계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손목이나 다른 부위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기기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보다는 원칙은 항상 여기 상완이거든요. 예, 요 팔 쪽, 여기를 측정하는 기기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동 혈압계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간편하고. 그리고 커프 크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팔 쪽이 얇은 분들은 커프 크기를 좀 작은 걸 사시는 게 정확하겠죠. 네네. 남자분들 혹은 뭐 이렇게 운동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 네. 네, 막 여기 이두가 제 머리만한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좀 최대한 큰 커프를 네,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프 크기가 혈압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침 고혈압이 특히 높은 분들, 가정 혈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아침이라는 시간대의 특성상 수면이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 같아요. 이 수면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맞습니다. 아침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제 내가 정상이더라도 좀 의심을 해보자가 주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 더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수면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자는 동안 내내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무호흡이 있으면 밤새 숨이 막히고 산소가 떨어지고 몸이 자꾸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감신경이 반복해서 올라가고요. 혈압이 자는 동안 몸이 편하지 않으니까 혈압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야간 고혈압, 논 비퍼 패턴, 뭐 저항성 고혈압,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특징을 갖는 고혈압은 단순히 아침 혈압이 높은 수준보다 좀 더 중증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는데도 아침만 높다면 이 약이 약한 게 아니라 밤이 망가져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아침에 두통이 있다. 배우자를 봤는데 한 번씩 숨이 좀 멎는 것 같다. 네, 그런 게 있다면 약 조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수면 평가도 같이 떠올려 봐야 합니다. 조절이 잘 안 되는 이 혈압 환자분들에게서 수면 무호흡의 어떤 선별의 중요성은 최근에 이 심장학회에서는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약보다는 잠을 먼저 보자.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혈압이 높은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아침이 원래 취약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숫자가 나타내는 게 밤새 우리 혈관이 쉬지 못했다는 결과를 얘기해주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특히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 아침 혈압만 높다면 그건 이제 놓치고 있는 혈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가정용 혈압기를 구비해 두시고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았던 분들 혹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침 혈압을 반복해서 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증상이라서 더욱 무서운 고혈압. 혈압을 언제, 어디서 재는지에 따라서 계속 수치가 달라서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상황에 맞게 혈압 측정을 자주 올바른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